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돌리는 걸로 알고, 방송하겠습니다. 저번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붕괴될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영상의 댓글에 어떤 구독자분이 뉴스 기사를 링크를 해주셨어요.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학교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선 올려주신 분 감사하고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뉴스 기사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지금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초로 짧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공 시스템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의미가 없다. 학교가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학교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라는 공공제도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공공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사회의 어떤 시민들 간의 어떤 신뢰, 그런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쌓은 제도적 장치인 건데, 가령 건강보험이라든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혹은 주민센터,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공인프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는 불신이 이렇게 공공인프라 붕괴라는 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으로 인한 붕괴는 앞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불신이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왔던 기성 기득권들에 대한 청년들의 어떤 불신이거든요. 그런 불신의 표현이고, 그런 기성 기득권들이 만든 세상에 대한 성적표인데, 이 저출산이 이러한 공공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보면은 다음 세대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이 연금 시스템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입될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 인프라들이 붕괴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저는 이게 해방 후 한반도의 상황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해방 후 한국의 역사를 볼 때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이념정쟁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정치적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그 힘에 우위는 안보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의식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남북한은 상대보다 더 빠른 경제적 근대화와 경제적 성장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도 원했겠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남한이 밀린다는 것은 중국과 소련에 밀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한미일로 이어지는 외교 정책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책에서도 미국이 푸시한 게 많습니다. 가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한미일 삼각분업체제, 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대외의존적
타방 경제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미국이 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이게 비극적 이야기인데,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병참기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병참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은 어떤 색깔을 띨까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뭐 교육부 장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게다가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북한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해서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입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종전이 아니에요. 한국은 휴전입니다. 다들 아시죠? 한국은 지금 전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60에서 1970년 당시는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항상 더 불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시민이 아니라 국가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민을 원하는 거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유를 묻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아시죠? 군대. 위에서 까라면 까고, 응? 그런 거예요. 이게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회장으로 바뀌고 선생님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정치인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주체만 선생님에서 재벌 회장으로 대통령으로 정치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회장님이 시키면 이유를 묻지 말고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아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키면, 정치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외부란 것은 회장님, 대통령 이런 기득권들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노예로 길러지는 거죠. 이런 교육 제도를 2022년인 지금까지도 유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는데 이 교육이 197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 교육 기득권들과 기업과 정부가 이런 교육 제도를 방치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뭐 교육 제도를 비롯한 모든 어떤 노사관계 문화라든가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득권들의 어떤 이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방 후에 만들어놨던 이 시스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기득권들은 자기네들 이익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 새로운 인프라에서 다시 그 기득권이 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다시 그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교육 제도를 완전히 지금 우리가 뭐 국영수 가르치고 뭐 고등학교 가면 문과 나누고 이과 나누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럽처럼 문이과 교육 제도를 싹 다 폐지를 해버리고 직업 교육을 필수로 해놓고 시민 교육을 거기다 박아 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한 실무 경력이 최소 수년은 있어야 되고 따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업 그 현장에서 일한 실무 경력이 필요하니까 이거 때문에
아마 대학교를 2번 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의 어떤 그 교사 취업이 아니고 이 실무 경력을 쌓고 교육대학원인가? 거기를 가는 평균 나이가 30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 교사들은 나이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만큼 대우를 해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한 수십만의 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한 그 한국의 교사들은 뭡니까? 이런 직업교육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뭐예요? 뭐 사회면 사회, 경제 과목이면 경제 과목, 국어면 국어 과목. 자기네들이 대학에서 교육학하고 자기 전공 과목 해갖고 이 2개 시험 쳐갖고 선생님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교과목에 대한 지식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유럽처럼 완전히 교육 자체를 뒤집어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굶어야 되잖아요. 이게 학교 말고도 사교육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이 사교육 학원에서 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교육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할 적에 교육제도가 바뀌면 이 사람들은 사교육이든 학교 교육, 공교육이든 이 교육 기득권들은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동안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한테 돈 받고 해서 자기네들 그게 자기네들 밥그릇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직업교육이 없잖아요. 전공 과목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이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취업 나이 30살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 스펙이 사회 나가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건데 이걸 왜 방치하겠습니까? 이 교육제도에 빨대를 꽂고 살아온, 즉 한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등에 빨대 꽂고 살아온 공교육, 사교육 기득권 카르텔 밥그릇 의식해서 이걸 못 뒤집는 거죠. 그 덕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부모들 노후 자금까지 자녀 교육에 다 때려박아도 취업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잡고 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하는 교육제도,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대입제도 개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는 거를 대입제도를 바꾸는 거하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대학 입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육제도 개혁이라는 게 대학 입시 정책을 바꾸는 그거하고 어떻게 동의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제도 개혁이라는 게 대입제도 개혁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면 안 돼요. 교육은 대입제도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것을 정치기득권과 재벌기득권 또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돼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실무교육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 어떤 법적인 지식을 배우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골치 아파지거든요. 인건비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밥그릇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엔 교육 기득권이 있고 한쪽에는 재벌, 정치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묵인하면서 그 묵인한 상태에서 일종의 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재벌 기득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야, 교육 시스템 안 바꾼다. 니네 교사들 우리가 니네 철밥통 지켜주고
너네 계속 써줄 테니까 대신 학교에서 직업교육 하지 마. 노동자들 권리 찾는 교육은 안 하고 법이나 이런 거 시민교육 안 한다. 우리는 계속 주입식 교육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 기득권들은 여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오케이를 때린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철밥통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 기득권하고 이 정치 재벌 기득권들 간에 협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 전체를 노예를 만들고 헐값에 뜯어먹기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헐값에 갈아놓으면서 여기까지 쌓아 올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득권, 정치기득권, 재벌기득권, 이 기득권들은 교육이 바뀌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교육이 영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노예교육이 영원해야 노예들이 계속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왜? 그래야 이들이 한국의 국민들을 헐값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헐값으로 유지되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인간을 갈아서 유지되어 온 나라인 거예요. 비극적인 얘기지만. 자,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해보죠. 지금부터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통령도 좋고요. 재벌 회장님도 좋고요. 공공기관 장이나 혹은 뭐 판사님 혹은 도지사님, 교육부 장관님도 좋아요. 여러분이 그 누가 됐든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상의 인물하고 지금 여기서 1대1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가상의 인물이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까요? 과연 기득권들이 국민들을 사람 취급을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렸던 뉴스 기사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러한 한국 교육에 대해 그리고 학교의 역할과 의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육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공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학교란 무엇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